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가 특별히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하중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구에 지금 출마 예정이시죠? 화성을 지역구입니다. 네, 화성을. 네, 네, 동탄입니다. 그렇죠. 화성을에는 지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선째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나누고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이제 방식이 어떤지는 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 5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력을 뵈니까 그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네요. 전체 통틀어 몇 년입니까? 한 20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네, 나이는 비슷한데 네. 제가 검찰로 음. 치면 한 5년 선배 그래요?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뭘로 활동하셨습니까?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네. 후보님의 법률 특보단 단장을 음. 맡아서 그래요.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이 첫 번째 도전입니까? 두 번째 도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 예. 그러면 이제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오래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검사의 길과 정치인의 길은 뭐가 좀 다릅니까? 검사는 이제 네. 직업 공무원으로서 네. 예, 그 공무원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있고 네. 예, 그런 틀 속에서 국민을 위하고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친다면 네. 정치인은 그런 법률적인 그런 제약을 좀 다소 자유롭게 벗어나서 네,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념과 가치에 네.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네. 추구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점에서 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지역구를 화성을 선택했어요. 화성을인데 화성을의 특성은 뭔 거죠? 제가 볼 때 화성을의 특성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젊은 도시다. 아,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미래의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 그리고 네. 자라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 음.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네. 미래를 향한 그런 기여 땅이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화성을 전체 아우러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그렇게 가야 화성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불병 네, 지역구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동탄 신도시 지역에서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밑바닥 민심도 막 접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동탄은? 뭐 다른 지역과 다를 바가 없겠죠. 네. 제가 요즘 아침에 거리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거리 인사 피켓에 검찰 개혁을 네. 적어서 네, 가지고 네. 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신 시민분들께서 네.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굿, 어떤 분들은 좋아 그러면서 네. 그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구나라는 네. 것을 현장에서 시민들을 반응을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만의 경쟁력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검사로 20년 네. 한 것을 조금 전에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하여 네. 검사를 관두고 국립 로스쿨에서 네. 정교수로 7년을 분직했습니다. 네. 제가 가르친 과목이 형사법입니다. 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죠.
그래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실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런 법학 이론에 대한 연구자의 그런 분위기와 예, 또 학생들을 대하면서 장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교육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공직으로서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장이라고 국회의 차관급 기관장입니다. 예,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해주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정책적인 아이디어,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싱크탱크인데요. 거기 수장을 2년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이 지나갔습니다. 예. 네. 마지막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10분간은 이제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버리고 이념만을 싣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설픈 검찰개혁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은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장이 될 것입니다. 제22대 총선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완성을 염원했던 촛불 세력과 일제시대 때부터 호의호식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한판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빼앗긴 촛불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다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검찰공화국 완성을 향해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중병에 걸린 검찰의 수술대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압승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적전분열은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 틈만 나면 장수를 비난하고 장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병사는 영창을 보내든지 귀양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저 김하중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에 맞서 국민들을 위하여 유능하고 충직하게 싸우겠습니다. 검찰개혁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백면서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검찰개혁을 이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나서서 완수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로 20년, 노숙굴 형법 교수로 7년, 그리고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법률의 기본인 헌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검찰을 알아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실무 경험과 개혁 의지가 충만한 사람만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백면서생에게 맡기면 또 실패합니다. 다음.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률특보단 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송영길의 변호사로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박근혜 정권과도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법률가이지만 정무 감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머 기술을 체득한 법조인이고 헌법학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11.6과 5.18 민주항쟁을 겪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보사 기자로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불법 구금을 당하기도 했고 끌려가 고문도 당해봤습니다. 일찌감치 독재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해 주었고 법조인으로서 인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무관심했던 공부벌레들 몇 명이 정치검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온갖 특권을 대물림해왔던 기득권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어설픈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야당 인사들은 수백 번씩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 조사를 받고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은 자기들만의 성체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취득할 수 없고 집안의 증거를 은닉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가택을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검찰은 가택 수색을 증거 수집용이 아닌 피의자 압박용으로 정적의 망신 주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점심 식사로 짬뽕을 먹었는지 자장면을 먹었는지를 묻습니다.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광경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법치주의 파수꾼도 아니고 정의의 수호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고쳐 쓸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논문도 썼고 기고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 속에서 검찰 제도는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관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하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대학 시절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유신 독재와 싸웠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4.19, 5.18에 들어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되신 민주투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 고향 담양은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 부근입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거기에 묻혀 계신 민주투사들의 영혼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독재 세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입니다. 군사 독재가 사라지자 이제 검사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 독재에 이은 검사 독재 타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저는 화성을 건설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충신 최재공처럼 충직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최재공은 황희, 이원익과 함께 조선의 3대 명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 세자 그리고 정조대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유능한 학자로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수많은
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사물을 깨트려 보는 지식과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24일간의 단식을 견뎌낼 정도로 정신력이 강하고 계보도 없이 국회 제1당의 당대표가 될 정도로 정치력이 출중해도 혼자서는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적폐 세력은 당 밖에도 있고 당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이겨내야 국민이 주인이 되고 민생이 기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혁군주 정조대왕이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것은 체제공처럼 충직하고 유능한 충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옆에서 체제공과 같이 유능하고 충직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민생이 기본이 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재명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끝장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촛불 민심의 염원이었던 민주주의를 기어이 완성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의 봄 영화가 유행입니다. 네. 서울의 봄 때 학부사 기자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는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체험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뭐 그 역사 순간에 그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법률 특보이기도 했고, 네,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사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분이 지금 검찰하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싸우고 있어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갔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네. 아까 발표에 어설픈 검찰 개혁의 반작용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어설프게 될 수밖에 없었나요? 짧게 말하신다면? 윤석열 같은 분을 네. 고속 승진을 시켜서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게 했는데 네.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그분이 네.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윤석열 사단 검찰에 21년을 계셨으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윤석열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검찰 조직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게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군대에서도 사조직 하나가 네. 예, 그 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네. 역사를 그 퇴행적으로 검찰에서 네. 군대도 아닌 검찰에서 그렇게 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틀려먹은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검사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자기 스스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검찰 조직이 지금 현재 네. 윤석열의 그 사병 비슷하게 그렇게 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검찰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했다 그러는데 핵심적인 방향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검사 제도가 네. 그 검찰 인사를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책 중립을 해치는 그런 그 가장 현실적인 그런 네. 문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네. 기소 독점권을 주면서 더불어서 네. 기소에 대한 무한 재량권을 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이제 소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치 국가인 독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가 독일 형사소송법을 개수했는데 네. 독일에서도
기소 법정주의라고 해서 검사들한테 그렇게 무한 기소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소 법정주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네. 저와 같은 생각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하시도록 네.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 1호 네. 법안으로 뭘 해보고 싶습니까? 바로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방금 기소 제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네. 또 더 근본적으로 검찰에게 네. 과연 수사권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희망하시는 지역구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현역이. 예. 다른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네.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들은 네.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그분들의 판단은 늘 바르고 네.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개혁을 함께 이루어내고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만만치 않죠? 예. 질문지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당연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습니까? 질문지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나누고 프로그램 출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유익한 프로고요. 네. 그 오마이 뉴스는 네. 제가 네. 오래전서부터 주목을 해왔던 네. 매체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저 학보사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네.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고 네. 중견 언론인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매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네. 편인데 최근에 우리 오마이뉴스가 그야말로 한겨레가 맡았던 그런 그 역할을 네. 뺏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우리 네. 오마이뉴스에서 그 갈증을 해소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정말 후원하고 네. 네.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거 가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마이 TV 한 10만 클럽.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2,000원씩 내는 거. 네. 네. 그 유튜브 프로그램 가입했군요. 네. 좋은 자세이십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성을에 출마 예정이신 김하중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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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마이TV의 22대 총선 특별기획 나누구에 출연을 하시려면요.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구는 계속 달려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